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밤 10시 38분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오늘 한국장 마감한 내용 좀 살펴보고 미국장 시작하는 이 현재 상황 분위기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별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죠. 이렇단 얘기는 아직도 진정한 반등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불안하죠. 이슈는 진행 중이고 코로나 악재 진행 중이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어쨌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빅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직도 고가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빅스 지수를 보시면 숫자상으로도 금융시장은 계속 불안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반등은 오늘도 당연히 나오진 않았겠죠. 진정한 반등이라 할 수 없겠죠. 외국인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쉽게 안 돌아왔죠. 오늘도 개인만 빨간불 들어와 있다. 대부분이 또 삼성전자를 또 매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진정한 반등의 조건 한번 또 읊어드리자면은 간단하죠. 코로나 백신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저렴한 백신, 저렴하고 빨리 공급이 가능한 코로나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하이힐드,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그 연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에너지 섹터, 그 국제유가 급락해서 셰일 에너지 얘네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에 대한 지원이 나오느냐 여부를 살피셔야 되고, 아니면 주식시장 수급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예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악재가 터져가지고 투매가 나와서 아예 시장 자체의 하락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서 반등하거나 뭐 요 정도, 요렇게 한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어떤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묘한 게 선물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조금 약합니다. 삼성전 좀 약해요. 안 좋게 봐주자면은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에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탈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 아랫부분을 테스트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반등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한국 여기 선물지수 이번에 반등한 거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뭐 봉의 색깔이 약간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선물하고 똑같이 얘도 바닥 테스트 제대로 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3월 19일 날 나왔던 42,300원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좀 주의해야 될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틀 연속 하락에 5일선 뭐 이틀 연속 돌파하지 못했고 자꾸 저항만 쌓여가는 모습이고, 어쨌든 선물은 뭐 조금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좀 올라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얘 같은 경우도 아직 저기 3월 27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아마 미국장 보고 뭐 미국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하면 뭐 한 번 더 올라 보려고 그럴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렇게 한국장 자체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한국장은 사실 그거죠. 신흥국 증시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중심은 어디? 미국이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뭐가 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나올 거지 한국장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실 요즘 한국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녁에 뭐 유럽, 미국의 흐름을 더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반등의 키는 결국은 유럽, 미국 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장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참, 오늘은 어쨌든 3월 마지막 날이니까 월봉이나 한번 보고 큰 그림 한 번만 얘기하고 한국장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면서 뭐 하락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4월 달쯤에 아마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4월 중순쯤이나 아마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사실 뭐 지난 모양들을 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 위기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위기들 이런 걸 보면은 이 대부분 반등이 최소 이 아래 꼬리 달린 이런 게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넘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이번에도 사실 갑자기 내일 아침에 백신이 개발되지만 않으면은 또 이렇게 3개월, 4개월 고생하겠죠. 아마 3개월, 4개월 정도 고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V자형 반등 나오는 거는 일봉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도 뭐 언제 갭상승해서 거기 바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월봉상으로 봐도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아래 부분을 좀 테스트하긴 테스트할 겁니다. 이게 3월달 월봉인데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어쨌든 하락률로 따지면 그렇게 3월 한 달에 11%, 12%밖에 안 빠졌어요. 사실 이걸 빠개라고 표현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과 다르게 막상 3월달 종가를 보면은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코스피 지수 3월에 12%좀 안 되게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3월달에 마이너스 7%밖에 안 빠졌어요. 코스닥 150은 가관입니다. 마이너스 1%. 예, 끝내주죠. 제약업종 지수는 심지어 16% 상승입니다. 3월 달에. 셀트리온이 껴있는 의약품 지수는 16% 상승이고, 사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뭔가 이게 변화가 있었는데, 3월 달 마감한 거 보니까, 야, 지수가 어째 종가가 되니까 10%밖에 안 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3월 마감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은 확실히 코스피가 요 밑에 있는 가격대는 싸다. 지금 최근에 반등 나왔던 여기는 요 밑에 가격대.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어쨌든 뭐 1700 아래라고 볼까요? 1700 아래는 어쨌든 확실히 싸긴 쌉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로 싸냐면은 개인이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라도 분명히 이번 여기 나왔던 1430 선물 194 자리는 어쨌든 한번 붕괴를 시킬 것 같고, 이 4월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주식에 이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놓치면은 끝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4월 달에 이 지금 남아있는 긴장감을 이용해서 4월 달에 한번 긴장감을 빡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달에 분명히 지금 1430이나 아니면 선물 지금 194자리를 아마 깰 거예요. 아마 깨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아마 좀 긴장감과 투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4월이 아니면은 4월 달에 빨리 투매 나오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만약 4월에도 계기다가 5월, 6월 간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우린 뒷골 땡기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장기전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좀 좋게 봐서 4월 달에 매를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4월 달에 매를 맞는다고 하면은 4월 달에 빨리 매를 때리고 금방 올라올 거예요, 아마.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패턴 봤을 때 4월 달에 투매만 나온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반등 빨리 오고, 또 4월 달에도 긴 아랫골이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현금 쟁여놓으신 것들 4월 달에 아마 집행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거는 지금 3월 말에 하는 그냥 대략적인 큰 그림이니, 저놈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자, 아무튼 한국장 3월달 마감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4월달 잘 하면은 아마 4월달에 우리가 씨를 잘 뿌려놓으면 앞으로 한 뭐 몇 년간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장 사실 이 요즘 참 제가 뭔 얘기를 하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인간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싸한 기분이 들어서, 사실 이제 뭐 제가 기술적이란 단서를 붙이긴 붙여요. 예.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거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S&P인데 여기는 이 고점을 돌파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올라갈 거면 오늘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그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 힘이 남아있을 때 빨리 힘을 써서 오늘 올라갈 거면 오늘 올라가야 돼요. 오늘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는 다시 한번 또 돌파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저항 자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끝나고 또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좀 똑같이 한국하고 그렇게 똑같이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모래성 위에다 쌓아 올려놓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 미국도 보시면 반등이 이렇게 많지도 않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올라줘야 되는 날인데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이렇게 왜 이리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솔직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아, 미국 오늘 저녁에 뭐 왜 이리 아침에 분위기 좋아야 되는데 미국 아침에 이렇게 분위기 왜 이리 안 좋지라는 생각이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오늘 오를 거면 오늘 오르는 거예요. 지수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려면 오늘 빨리 올라야 됩니다. 더 오를 거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TVIX 이렇게 지금 자꾸 여기서 지지선 또 만들어주고 지지선 대충 3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45대에서 자꾸 지지선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개기는 모습 나오면은 이거 지수가 또 여기서부터 흘러내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뭐 분위기상으로는 TVIX가 요 아래쪽으로 죽으면서 지수가 상승하기는 뭐 좋은 날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지수나 한번 볼까요? 현물지수. 야, 오늘 어쨌든 뭐 일단 개파락 출발했네요. 네, 살짝 개파락 출발해서 일단은 미국장 지금 개장한 20분 됐죠. 10시 50분이니까 10시 반에 개장했으니까 20분 됐고 일단 시작은 밀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단은 오늘 조금 좋게 올라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모르겠네요. 또 뭐 악재 나왔나?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오를 거면은 한 번 더 빨리 오늘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항 싸우면 이거 사실상 반등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봉에 하락 마감한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락이다, 일단 4월 달에 뒷목 한번 잡아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고, 이런 점들 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오늘 뭐 장 시작하기 전에 봤던 지표들이나 보고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쪽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쓴 방금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국제유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고서 내용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콘텐고라는 게 파생상품 쪽 용어인데요. 제가 이 콘텐고 설명하기 뭐하고 하여튼 그 파생상품 쪽에 뭔가 이게 꼬여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신호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다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다 이해하시고 그냥 술술 읽으셔야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옛날 사례들로 미뤄봤을 때 국제유가의 어떤 변곡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하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옛날 사례들로 보면 지금쯤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긴 맞는데 여기 뭐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뭐 2015년에 미국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요럴 때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쯤 반등이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제 지금 개인적으로 유가에 관한 뷰는 솔직히 아직은 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 바닥 나올 때 유가 바닥도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흥국 주식이나 유가나 같이 움직여요. 타이밍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콘텐고가 있어서 지금 어떤 변곡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근데 일단은 옛날하고 지금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어떤 금융적인 위기, 뭐 금융위기 이런 게 밑받침이 돼서 국제유가가 빠지고 뭐 그래서 금융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어쨌든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아무리 써도 집 밖에 갇힌 사람들이 못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콘텐고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 밖에 차를 끌고 나오고 해외여행을 다녀야 기름을 쓰는 건데 공장을 돌려야 기름을 쓰는 건데 어쨌든 콘텐고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심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장은 안 돌아가고 차를 못 돌리고 있고 비행기를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유가도 아직 바닥이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 안 그래도 여기 스프레드 하나 나오길래 또 다른 거 스프레드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나? 우리의 그 지금 금융시장 위기 이게 어느 정도 뭐 많이 안정돼 있는데 설마 우리가 모르고 있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금리들 스프레드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 금리들 스프레드는 하늘로 높게 치솟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스프레드.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탈리아 쪽, 이탈리아 재정 위기 쪽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그 하이힐드,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들,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는 저신용 기업들의 스프레드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늘 높게 치솟아 있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쨌든 뭐 한국 주식 선물은 자꾸 오를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런 위기는 지속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 채권 금리 스프레드인데 이런 거 보시면 아직 이탈리아 쪽에 대한 그 신용 위기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봐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미국에 있는 각종 뭐 회사채들, 하이힐드 회사채들 그런 회사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연준의 보호를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그런 저신용 등급 그런 채권들의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아직까지 뭐 딱히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계속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매수하고 매도를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봐도 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싶은 순간이 아마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한번 움직여 봅시다. 4월달 정도에 아마 우리한테 어떤 기회와 위기를 같이 4월달 정도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들 주식 보시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